네, 안녕하십니까. 한국 AI투자센터 김근희 전문가입니다. 자, 7월 21일 우리 마감 브리핑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의 주제, 이제 역사는 반복된다. 이 9월 초까지는 조금 더 갈 수가 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오늘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영상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우리 한국 AI투자센터 유튜브 채널을 이렇게 검색하셔가지고 이렇게 들어오셔서 홈페이지 구독 버튼 그리고 우리 채널 영상들 좋아요 버튼 이렇게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저희가 영상 촬영하는 데 있어서 더 큰 힘이 될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영상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간략하게 우리가 지수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면 오늘 지수 같은 경우에는 좀 오후장에 좀 힘을 잃어가면서 하락 마감하는 좀 모습을 보여줬죠. 그죠? 뭐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뭐 마이너스 0.52% 정도 하락을 하면서 3215.91포인트에 좀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도 0.15% 정도 하락을 하면서 1042포인트에서 좀 안착을 하는 이러한 모습을 좀 보여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자, 제가 월요일날 말씀드렸었던 요 지수 박스권 구간 아직 이탈은 안 했고 요 안에서 움직이는 흐름을 좀 보여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죠? 수요일, 오늘 촬영하는 요 수요일 역시 요 박스권 안에서 아직 지수가 좀 움직이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박스권 구간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 이상은 일단은 이 박스권 구간 요번 주 한 주 어떤 요 방향성 요 안에서 좀 움직여 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또 미국 증시가 전일에 이제 반등을 했어요. 그죠? 미국 증시가 반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지수가 좀 오전장 그 다음에 오후장까지는 그래도 좀 괜찮았었는데 거의 장 막판에 이 확진자 증가세에 대한 어떤 뉴스들이 좀 나오면서 시장이 다시 한번 이 델타 바이러스 확진자에 대한 어떤 불안감 때문에 좀 투매 현상이 나왔다. 하락 마감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런데 제가 좀 누차 언급을 드렸었지만 이 지수 상승에 대한 부분은 아직 이렇게 크게 걱정할 만한 이런 단계는 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아직 뭐 좀 지수의 이런 어떤 확진자 수에 대한 부분은 사실 지수를 좀 하방으로 끌고 내려가는 이런 하락의 어떤 모멘텀으로 작용하기보다는 좀 일시적인 이 변동성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어떤 요인으로 작용할 뿐이지 뭐 이게 하락으로 추세가 전환하는 이러한 모멘텀으로 좀 작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더 관망하면서 이 변동성 시장에서 크게 이렇게 움직이는 이러한 모습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이게 어떤 대세 하락의 시작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좀 안 될 것 같다, 좀 이른감이 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또 지금 가장 또 중요하게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 또 이 기업들의 어떤 실적적인 부분이 지속적으로 지금 발표가 되고 있죠. 그죠? 뭐 한국 기업도 마찬가지고 미국의 어떤 글로벌 대기업들도 지금 실적 시즌이 지금 다가왔잖아요. 그죠? 이미 실적 발표를 하고 있는 기업들도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실적에 대한 부분만 좀 잘 체크를 하셔서 운용을 하신다면은 크게 뭐 이렇게 좀 어려움 없는 좀 약간의 변동성은 있을 수 있지만 뭐 지수 자체가 크게 하락하는 이러한 모습을 좀 보여주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리고 또 역사적으로 9월 같은 경우에는 자, 제가 이렇게 그래프를 하나, 이 그림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난 10년간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조사를 한 거예요. 이 유가증권 시장, 주식시장의 월별 상승 종목 수를 평균치를 내서 이제 비교를 한 건데, 자, 우리가 흔히 썸머랠리라고 얘기하는 이 7월, 8월 이때는 그래도 종목의 어떤 월별 상승 수익률이 굉장히 높다. 그죠? 보이시는 것처럼 이 썸머랠리라고 불리는 7월, 8월 요 구간에는 그래도 상승 종목 수가 평균치적으로 굉장히 높게 이렇게 설정이 되고 있는데,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9월에 한번 시장이 이렇게 종목 수가 좀 많이 저조한, 시장 수익률이 좀 저조한 이러한 그림을 보실 수가 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썸머랠리 때 이렇게 증시가 오르는 이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제가 이전의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미국의 이제 월가나 뭐 대형 펀드 매니저들이 휴가를 떠나기 전에 이제 좋은 종목들을 이렇게 바스켓 매매처럼 다 특정적으로 매수를 해놓고 이제 휴가를 떠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특히 이 7월, 8월에는 어떤 이런
운용사들이나 대형 어떤 자금들이 좀 많이 움직인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주가가 상승이 되고 이런 지수가 상승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이 종목수가 상승하는 종목수가 좀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썸머 랠리 기간 7월, 8월 기간에는 평균적으로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수가 많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이 9월에는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이 떨어지느냐, 상승하는 종목수가. 자, 이제 이 휴가를 갔다 온 펀드 매니저들이 이제 뭐 마이너스 난 종목도 있고 수익 실현할 수 있는 종목도 있겠죠. 그죠? 수익이 난 종목도 있겠는데, 자, 이런 종목들을 이제 리밸런싱 한번 갈아치우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구간에서 또 어떤 이런 대형 자금들이 좀 이탈을 하거나 아니면은 좀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들에서 좀 빠진다거나, 특히 뭐 또 이때는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보고 있었던 어떤 이런 컨센서스 상에서 내가 보고 있었던 이 실적치보다 내가 지금 투자한 기업의 실적이 좀 안 나왔네 라고 생각을 한다면 당연히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는 자금을 회수를 하겠죠. 그죠?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게 이제 휴가를 갔다 와서 이 이런 대형 운용사들의 이제 펀드 매니저들이나 증권사들의 펀드 매니저들이 휴가를 갔다 와서 9월에 그런 리밸런싱 작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9월에 어떤 지수 흐름이 조금은 약해지고 수익률이 종목별 이런 수익률이 좀 저조한 상황이 발생하는 게 이 9월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사실 이게 지난 10년간의 어떤 이런 데이터치기 때문에 거의 통계나 마찬가지예요. 사실 이 주식시장에서 통계라는 부분은 굉장히 좀 중요한, 이러한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흔히 이런 통계치들을 잘 안 믿잖아요. 그죠? 뭐 이번 연도엔 좀 다르겠지. 이러한, 통계적인 부분을 잘 안 믿는 사람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좀 간과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는 한번 이러한 부분을 잘 체크를 하면서, 이러한 통계가 진짜 역사적으로 지금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구나. 그래서 9월에는 좀 수익률이 저조할 수가 있겠구나. 라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이런 부분을 또 인지를 하시면서 운용을 하시면 충분히 좀 대응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좋거든요. 왜냐면 9월장 들어갔는데 만약에 내 종목이 마이너스가 나고 있다. 근데 뭐 마이너스 폭이 크지가 않아요. 뭐 한 2%나 3% 안에서 내가 잘라낼 수 있는 구간인데, 만약에 이런 어떤 평균치나 통계적인 부분을 내가 전혀 고려를 안 한다면 뭐 반등할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끌고 갈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고 내가 여기 이 통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한번 고려를 하고 있다면 9월인데 지금 종목이 좀 밀리네? 그러면 그냥 내가 일단 현금 확보하는 데에 포커스를 두고 지금 뭐 약손절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항상 간과하시기보다는 그냥 나랑은 좀 동떨어진 내용이냐라고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이러한 부분도 잘 체크를 하시면서 운용을 하시면 조금 더 좋은 어떤 결과치를 만드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좀 대응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 지금 같은 시작에서 우리가 좀 대응 전략 앞으로 좀 어떻게 마련을 해봐야 되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먼저 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제가 이렇게 몇 가지 정리를 해왔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오는 이런 기업들을 이렇게 몇 가지 정리를 해왔고, 좀 중요한 이슈가 될 만한 부분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왔는데,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일 인텔 실적 발표가 예상이 되어 있고요. 뭐 6월 기존 주택 판매 건수가 발표가 되고, 뭐 일본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일 휴장이죠. 그러면서 뭐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기아차, 현대차, 네이버, 뭐 KB금융, 뭐 또 이 외에도 포스코엠텍,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런 좀 우량한 종목들, 시가총액이 높은 이러한 대형 종목들의 어떤 실적 발표가 지금 내일 예상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실적 발표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확인한 후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지금 뭐 보시면 이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대란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금 역대급 실적이 지금 예상이 된다라는 이런 기사가 있을 정도로 이번에 좀 실적적인 부분이 좀 서프라이즈하게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러한 우량주들, 시가총액에서 좀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이런 우량주들이 좀 실적이 좋게 나오면 당연히 주가에는 어느 정도
좋은 반영이 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서 이 종목들이 올라준다면 또 시가총액의 어떤 비중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지수까지도 같이 상승을 해줄 수 있는 이런 견인차의 어떤 역할을 해줄 수가 있는지 이 부분부터 먼저 우리가 확인을 하는 게 좀 맞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장 뭐 지금 급하게 뭐 종목들이 빠졌다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종목들이 급하게 막 올라간다 그래서 좀 뇌동매매를 하기보다는 일단은 이런 실적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먼저 체크를 하면서 매수를 진행해도 크게 늦지 않는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아까 위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역사적으로 9월 시장의 어떤 이 평균적인 수익률이 어떻다 그랬죠? 좀 저조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일단 썸머랠리 장세가 좀 이어질 수가 있고, 지금 뭐 일단 어쨌든 FED 연준 쪽에서도 이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한 부분을 이제 일단 어느 정도 일축시켜 놨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유동성 장세가 조금 더 이어지면서 이 지수에 대한 어떤 상승 흐름, 썸머랠리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을 조금은 더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당장에 우리가 좀 급하게 어떤 매수 매도를 진행하기보다는 이 종목들, 특히 우량 종목들, 시총 비중이 높은 종목들의 이런 실적 발표치를 확인을 하면서 이러한 주가의 상승이 지수를 이끌을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부분까지도 좀 같이 고려를 하시면서 좀 대응을 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어쨌든 지금 오늘 장 막판에 좀 지수가 하락했었던 이유, 바로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좀 확산이 되고 있지만 어쨌든 지금 접종률도 같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접종률이 50%를 넘었을 정도로 지금 접종률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좀 지수의 어떤 하방 압력을 좀 만들기는 좀 어렵다. 특히 뭐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학습 효과가 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전에 팬데믹 사태로 인해서 첫 번째로 막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고 사망자들이 많이 늘어났을 때 이미 그때 어느 정도 조정을 깊게 받았었던 이런 학습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변동성은 나올 수 있지만 추가적으로 큰 어떤 대세 하락이 좀 나오기는 좀 어렵다. 증시 고점을 논하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 대응 전략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월요일에 말씀드렸었던 영상 잘 참고하셔서 주간 지수 이 박스권 그 구간에서 움직이는 흐름 잘 체크를 하시고 그 구간에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 또 당부드리는 거는 장중에 막 이렇게 급하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다 그래서 좀 내가 뇌동매매에 이렇게 꽂히셔가지고 그런 종목들 따라가시기보다는 일단 지금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일단 내가 지금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는지, 보통 보면은 개인 투자자분들 보면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종목들에 대해서 실적 발표가 언젠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하고 있고 이 종목의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어느 날이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오는지에 대한 부분도 체크를 반드시 좀 하시면서 지금 일단은 본인 포트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시는 이러한 방향이 훨씬 더 좀 유리하다. 지금 급하게 막 움직이고 막 떨어지고 이런 종목들을 잡기에는 사실 조금 리스크가 있을 수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